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 기술주 전반이 조금씩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쉬어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지수 이끌어 나가면서 1.14% 오른 5,3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6% 오르면서 1,122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에서 개별 호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장 초반 하락익 전환이 이뤄졌는데요. 이후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장중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잠깐의 하락 전환 후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름폭을 키워갔는데요. 1,12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부진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8천억 가깝게 사들이면서 강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날 장막판 매수폭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700억 가까운 매도에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장 초반 매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장중 매도 전환 후 계속 강하게 매도폭을 키워가면서 8,300억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1,190억가량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현재 3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매수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1,200억 원 넘게 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에 이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제한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23% 내린 1,45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미국 측의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 내 APR 1400 건설을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메르츠증권은 관세 및 대미 인프라 협상 과정에서 원전 건설이 최우선 순위로 꼽히면서 국내 원전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고 올 상반기는 한미 원전 협력 관련 다양한 합의가 이뤄지는 시기이며 하반기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베트남 닌투언투 원전 수주 등 다양한 협력 파이프라인 기대감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원전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상한가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은 27.68% 오른 12,1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국내 원전 산업에 수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전망에 중소형 원전주들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전 산업 같은 경우도 15% 가까이 오르면서 2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건선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판상형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대상 환자를 기존 375명에서 153명으로 대폭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효율화 정책에 따라 유럽의약품청과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로 셀트리온은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자 모집 수와 등재 환자 수를 줄여 전체 임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임상 3상 변경 신청 승인은 자사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역량과 규제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시장 내 리더십을 유지하고 절감된 비용을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에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셀트리온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치료제 램시마가 2년 연속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 4.4% 오르면서 23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아이온2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5,069억 원, 영업이익은 161억 원, 당기수익은 3,4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대비 4.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09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해와 달리 흑자로 전환했고 순이익은 무려 269.1% 급증했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아이온2의 흥행이 핵심 배경으로 꼽히며 기존 대표 IP의 안정적인 매출에 신작 효과가 더해지며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실적 성장은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고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와 모바일 캐주얼 게임 분야의 인수합병이 주가적인 서프라이즈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NC소프트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좀 더 커진 모습인데 현재 시간 6.14% 오르면서 21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자체가 견조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장 초반보다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들 잘 가고 있고 바이오 종목들, 원전, 그리고 관련해서 금융주들도 잘 가고 이런 모습인데 어제까지 시장을 봤을 때도 그동안 잘 안 갔던 업종들이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화장품주들 막 눌려 있다가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고 유통, 백화점이나 마트 관련된 종목도 물론 정부 쪽에 모멘텀이 있지만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 편의점주도 오늘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장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이나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설 연휴 전에 이런 온기가 쭉 퍼지면서 또 설 연휴 이후까지 그런 순환매, 긍정적인 순환매 양상이 이어질지 저희가 한번 잘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투자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수익도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한번 시세가 분출했다가 또 쉬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ESS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설 연휴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관련된 중앙계약 시장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로 한번 입찰을 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차 입찰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컨소시엄들이 구성이 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이 정부 수주를 따야겠다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에너지 저장 장치 중앙계약 시장 입찰, 주관사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계약 기간이 15년짜리 굉장히 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15년이나 길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를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규모는 540메가와트, 액수로 따지면 한 1조 원 이상이 되는 조 단위의 사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역별로 이렇게 ESS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전력 취약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전라남북도, 강원도, 경북 지역, 제주도 이런 곳에 육지에는 500메가와트시 그리고 제주에 400메가와트 이렇게 규모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역할은 전기를 저장하는 이 ESS 장치를 활용을 해서 일종의
전기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한다. 아예 전력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모든 2차 전지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일단은 실적 보셨잖아요. 지난 4분기 실적 배터리 셀 3사 보시면 실적이 사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 전기차 캐즘으로 결국에는 EV 쪽에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시장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제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가장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ESS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짜리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고정된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따내게 되면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는 EV 쪽에만 집중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ESS 쪽으로 사업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여기에 지금 열을 올리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작년에 1차의 사업 선정 결과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작년에는 예상을 깨고 시장에서는 약간 의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지역을 삼성 SDI가 다 차지를 했습니다. 70% 넘게 거의 80% 가까이를 삼성 SDI가 전남 지역이나 제주 지역 대부분 삼성 SDI가 차지를 했고 딱 두 군데 광양과 제주 표선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고 만족스러웠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러웠겠죠. 그런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군데도 업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명암이 좀 엇갈리는 작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올해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시장에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러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입찰받은 것처럼 이 사업을 확고하게 다져야겠다, 수성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해야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가장 앞서 나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보여줘야 하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구역이라도 따내면서 좀 전환을 시키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결과가 필요합니다. 삼성 SDI는 이 세 회사가 다 다른 전략으로 지금 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3원계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SBB, 삼성 배터리 박스를 활용해서 지난 작년에 입찰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NCA 계열은 역시 가장 걱정인 것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삼성 SDI는 화재 발생이 되면 소화액을 그 셀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사시켜서 폭발이 나거나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1분기 때, 작년에 1차 사업을 할 때는 결국에는 많은 사업을 독차지하게 된 것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소재 부품도 거의 국산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1차 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력이 LFP 배터리입니다. LFP를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LFP로 조기 투입을 하면서 승부수를 걸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범용 제품인 요 LFP를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내려가겠죠. 입찰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2차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LG 엔솔은 이번에 확실히 올인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확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컨소시엄을 대거 많이 구성을 해서 가장 많은 숫자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사업을 따내겠다라는 전략이고요. SK온은 NCM과 LFP 배터리를 믹스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로 일단은 다른 두 업체와는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동시에 LFP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까지
전방위로 제한을 하면서 NCM과 LFP를 믹스시키는 전략, SK온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역이라도 사업을 따내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드러나는 SK온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절치부심하고 반등을 준비하고 여전히 입지를 굳게 하려는 이 세 회사의 움직임을 저희가 잘 봐야 되겠고요. 자,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웃게 될까요? 마지막 페이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번에는 평가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1차 때는 가격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격이 60%의 비중 평가의 항목 요소로 적용이 됐고 나머지 비가격적인 요소가 40%였는데 이번에는 비가격적인 요소가 똑같아졌습니다. 50%로요. 산업 경제를 기여하는 정도라든지 화재 설비 안전성, 개통 연계 이런 것까지 해서 가격과 비가격 요소가 50대 50, 1대1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어쨌든 국산 제품이나 소재 이런 걸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비싼 원료를 쓰니까 단가가 좀 높이 올라간다라는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단가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이 평가 방식의 가격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삼성이 여전히 유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반면에 LG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LFP를 활용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전략은 좋은 전략인데 이 LG나 SK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오는 양극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감점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다. 산업 경제 기여도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소재나 부품을 써야 되는데 중국 것이 아무래도 아직도 여전히 비중이 높다라는 거. 이것을 어떻게 낮추고 있는지 실제로 숫자로 낮추는 걸 보여줘야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LG엔솔이나 SK온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그리고 실제 이 정부 수주를 따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천피 시대 좀비 기업과 동전주의 칼날이 향했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높이는 상장 폐지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코스피는 시총 200억 원, 코스닥은 150억 원 미만이면 형식적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지만 이를 조기 상향하고 기준선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핵심은 동전주다.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은 1달러 미만 주가를 상장 유지 위반으로 본다. 금융당국도 코스닥 1000원 미만 종목을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퇴출도 늘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 폐지는 20곳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오천피 랠리의 이면에서 시장 정리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을 골라서 돈 되는 섹터 종목까지 선정을 해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화면에 맛있는 라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식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 배고프실 텐데
자, 오늘은 라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의 실적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이런 종목들이 잘 가요. 근데 오늘 라면주들도 잘 갑니다. 이제 뭔가 내수의 경제도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라면 관련해서 또 수출 모멘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 어떻게 전략 짜고 계세요? 네, 라면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3조 3천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대단한 기록이죠. 달러로는 15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이 라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대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이 라면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히트를 치면서 농심이 재빠르게 이게 콜라보를 했죠. 그 콜라보에서 내놓은 상품들이 완판됐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운맛에서 한국의 라면들, 특히 처음에는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을 좋아했지만 그럼 점점 이게 확대되면서 이 국물 라면 쪽에서 농심의 신라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면의 원래 그 원조라고 할까요? 일본의 라멘이라고 그 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국 상품인 라면이 외국인들에게 더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한번 입맛을 들이면 잘 변하지 않죠. 이 말뜻은 작년에 실적이 좋아졌고 올해는 그 실적이 탄력을 받고 가속도가 붙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뜻은 우리 라면 3사가 모두 해외 쪽에서 매출을 늘리고 있고 국내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였다면 올해는 2%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수 쪽에서도 이 진작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내수도 늘고 수출도 늘고 라면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라면주들이 아직 쌀 때, 그러니까 가격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면 관련된 종목들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수출은 뭐 작년부터 계속 수출 너무 좋은 상황이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라면 뭐 필수적으로 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내수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힘을 받지 않을까.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라면 관련주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뭘 볼까요? 네, 역시 라면 하면 해외 수출 쪽에서는 삼양식품이죠. 네네.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이 한국의 매운맛을 처음으로 외국인들에게 인식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닭볶음면이 판매되는 게 한 2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삼양식품은 오죽하면 전체 매출액의 80% 정도를 해외에서 일으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나쁘더라도 이 삼양식품은 실적이 계속 좋아졌죠. 그래서 농심이 국내에서는 라면 1위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보게 되면 삼양식품이 오히려 더 수익 면에서는 농심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농심도 이 수출에 좀 관심을 갖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시장,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건 역시 삼양식품이죠. 그런 삼양식품이 중국에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삼양식품은 미국이나 또 이제 유럽 이런 쪽에서 이 수익이 많이 났고 이쪽에서 불닭볶음면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좀 약했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삼양식품은 드디어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죠. 이 말뜻은 지금 100만 원대 초반에 있는 저 가격이 실제로 이 유안타 증권이 20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190만 원, 180만 원 요 정도 머물 때 유안타가 200만 원을 제시했죠. 그러면서 삼양식품의 그 목표 주가가 실제 가능할 수 있는 시장, 그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의 인구도 많고 중국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격대에 라면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삼양라면의 이런 인지도를 더 넓히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실적을 점프업할 수 있는 것 때문에도 삼양식품은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 요번에 우리 국내에도 이제 밀양에 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어요. 네. 이 공장은 면만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양식품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것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네. 라면 3사 중에 제일 늦지만 이 오뚜기는 이 라면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오뚜기 케찹이라고 해서 케찹이나 마요네즈 이런 걸로 더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쪽 매출도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 진라면이라고 꾸준히 꼴등을 하면서도 라면 3사 중에 꼴등하면서 꾸준히 밀고 왔던 이 진라면을 드디어 해외에 런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최근에 해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천공항에 면세구역에 들어가 보시면 라면을 파는 그 구역에다가 네. 이 오뚜기가 이 진라면을 위한 특별한 부스를 마련해서 외국인들에게 입맛을 선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진라면의 모델이 BTS의 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꽤 어필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오뚜기가 적극적으로 미국 같은 이미 한국 라면이 잘 알려진 지역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라면의 존재감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뚜기의 실적도 이 해외 매출액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매출을 20%까지 늘리기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뚜기의 실적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뚜기도 관심권에 놓고 보시고 전반적으로 라면 3사의 실적들이 올해 다 가속도가 붙으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주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면주 대표적인 삼양식품과 오뚜기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 자, 그럼 탑픽 종목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하나 네. 안 나온 회사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생각한 그 회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농심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사랑받는 라면 신라면을 지난 네. 20년 동안 신라면이 국내 라면 시장 1위를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맥주 먹을 때 간단하게 안주처럼 먹는 새우깡 이 브랜드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우리 한국인들의 사랑받는 브랜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자와 또 역시나 이제 이 라면 쪽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자와 라면 모두 원재료가 밀가루고 또 핵심적인 많이 좀 들어가는 게 또 설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설탕과 밀가루에 대해서 당합을 통해서 검찰이 이번에 그 당합한 걸 수사를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이 밀가루 독과점 업체들과 설탕 독과점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5%에서 6% 정도를 인하했죠. 물론 지금까지 올린 거에 비해서 5%나 6%는 그게 큰 건 아니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국제 밀 가격과 국제 설탕 가격이 작년 하반기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내수 쪽에서 오히려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값도 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값이 하락하면 그만큼 마진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캐데원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캐데원이 흥행을 하면서 캐데원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 신라면 브랜드를 해외에 알렸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라면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 이 겨울 때 추울 때 따뜻한 국물 있는 라면 먹으면 좋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국 하얼빈 빙등제라는 축제하고 캐나다의 퀘벡 윈터 카니발,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여기에 부스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만큼 올해 농심은 전체 매출액 중에 라면의 매출액 중에 한 3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 들어서 그 신라면 골드라고 새로 내오는 제품이 꽤 짧은 시간 내에 1000만 봉이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똑같은 라면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한 1000원짜리 라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2000원짜리 아니라 2000원짜리 그 비싼 라면들을 만들면서 그 비싼 라면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순 라면이 서민들을 위한 음식보다는 말 그대로 기호식품으로서 더 사랑을 받는 것이죠. 2,000원이어도 기꺼이 살 수 있는 골드라면, 이 신라면 골드 같은 제품들을 흥행을 시킬 수 있고 이게 국내 흥행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농심 같은 경우는 44만 5천 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집하시고 장기적으로는 한 60만 원을 일단 목표가 중에 다른 증권사도 그렇게 제시했던데요. 네. 60만 원 정도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4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 종목 라면주 중에 농심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라면 섹터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보겠습니다. 항공주 역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항공주도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작년 상반기를 돌이켜 보시면 네. 그 작년 상반기 때는 우리 현대사에서 불행한 말 그대로 21세기의
뭐 비상계엄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급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항공주들이 대부분 작년 상반기에 대규모 적자를 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그 나름대로 실적들을 회복시켜 왔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는 기저효과를 일으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라면도 마찬가지고 이 항공주도 그렇고 이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대부분 다 실적들이 기저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분야입니다. 거기다 국제유가도 안정세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말 그대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2천만 명이 될 그런 시대가 올해 열릴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외 관광객들 우리나라로 실어 나를 것이고요. 하반기 되면 원달러 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이제 말 그대로 원화 가치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들의 해외 관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항공주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도 기저효과를 좀 노려볼 만하고 유가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가능성들 이런 걸 미리 한번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주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항공주 하면 묵지도 따지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보셔야 되고 대한항공이 지금 경기가 나쁠 때에도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는 항공사입니다. 거기다가 올해 하반기까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이 통합국적기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아시아 태평양 노선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됩니다. 당연히 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통합 과정에서 내줬던 슬롯들을 다시 한번 늘려가면서 돈이 되는 노선들을 다시 회복할 겁니다. 대한항공은 지금이 제일 쌀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일 작은 종목이라는데 에어부산이 있습니다. 네네. 에어부산은 원래 진에어와 함께 에어서울하고 통합 LCC가 되는 회사인데요. 근데 에어부산을 왜 말씀드리냐면 에어부산이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사고도 안 나면서 연착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는 항공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진에어와 통합이 되고 또 에어서울하고 또 통합이 되면서 말 그대로 에어부산이 좀 중간에 붕 뜬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로 나가는 많은 여행 노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산, 경남 지역, 그 인구 1,000만의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돼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올 상반기에 실적 호전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가장 낮지요. 그래서 에어부산도 그렇고 앞에 말씀 대한항공도 그렇고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도 항공주들은 전년과 비교해서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을 담아 놓으셔야 될 타이밍인 것이죠. 네. 자, 항공주도 포트에 꼭 포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포트에 담아볼 만한 탑픽 종목을 하나 골라주시죠, 파트너님. 네.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오. 지난해 굉장히 실적이 나빴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달 불행한 사건이 사고가 있었고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실적이 나빠졌는데요. 그 이후로 안전에 중점을 둔 운항 스케줄하고 또 비행기들도 연령이 오래된 항공기는 반납을 하고 최신형 B747-8인가요? 하는 항공기를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4분기 때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이 말은 이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항공은 이 최대 주주가 애경그룹인데 애경 홀딩스 쪽인데 AK홀딩스가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주식담보대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제주항공 주가가 올라야만 안전한 것이지 주가가 떨어지면 경영권도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회사가 IR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해주는 회사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기관 투자자들도 나쁠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제주항공이 작년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실적이 안 좋지만 4분기 때 실적이 돌아서면서 이 제주항공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트렌드로 그대로 가면 제주항공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가도 그 실적이 밀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6,5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목표가를 단기로 9,500원을 잡으시고 손절가는 5,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항공주의 탑픽을 골라주셨어요. 제주항공.
아쉬운 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지만 그 뒤로 절치부심하면서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4분기에 흑자로 전환시켰으니까 이제 또 올해 1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항공주와 라면주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봤는데요. 오늘 파트너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각각 245조 원과 179조 원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증권사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배경은 명확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전례 없는 공급 제약 국면에 진입하며 메모리 가격의 고점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며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률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 올해 1분기 서버용 DDR5 디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최대 100% 급등했다. 기업용 SSD 역시 공급이 수요의 절반에 그치며 가격이 최대 70% 뛰었다.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웃돈을 얹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상향됐다. 삼성전자는 21만 원, SK하이닉스는 110만 원으로 올려잡았다. 핵심 근거는 HBM4 경쟁력과 범용 메모리 호황이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도 메모리 부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AI에는 HBM과 LPDDR이 필수이며 올해 메모리 수요는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AI 확산이 메모리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오늘 코스피는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1.1%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5,362포인트까지 어느새 또 조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이번 주에는 계속 좀 매도를 하시네요. 지난주에 출렁거리고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을 때 강하게 매수 드라이브를 거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면서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고 계시고 외국인은 한 1,000억 원 정도, 기관이 오늘은 8,400억 원 넘게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받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한 4,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저 지수를 조금씩 올리고 있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점점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이면서 87만 원대까지 다시 거의 근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의 온도를 파악해 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주신 종목이 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2차 전지가 또 막 치고 올라오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약간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예전에 이제 비싸게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2차 전지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양분되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되는 한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이 정부 정책의 활성화 대책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네. 1000포인트를 넘어선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쪽들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역시 어떤 실적단에 대한 네, 그러한 그렇죠.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라든가 모멘텀적인 요인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지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실적이라는 것이 좋게 나오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신고가 행진을 해나가는 네네. 모습이죠.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6,132억을 기록하면서 그때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별로 반응을 안 하다가 네. 2023년도에 그쵸. 30만 원을 넘어가면서 광풍이 연출이 됐죠. 근데 2023년도에는요, 냉정해 보면은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좀 감소되는 영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고고싱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2024년도에는 적자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죠. 다행히 극적으로 작년도에 분기마다 흑자를 기록하면서 2천억대 그러한 어떤 흑자 전환을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작년 말부터 이제 뒤늦게 또 뭔가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움직여주는 요인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어떤 실적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2022년부터 7천억 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의 재련 투자를 통해서 한 2,500억의 순이익을 보여주었다라는 네네네. 거,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데, 문제는 에코프로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지주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돼 있는 세 개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예. 있고, 또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흑자 전환을 이루어졌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이제 겨우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네네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에코프로가 이러한 관계사들의 실적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제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단숨에 2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 몰라도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후에 어쨌든 작년에 여러 가지 자사주 매각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보유하고 있던 것들은 무조건 다 청산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요인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환 사채들을 많이 발행을 했죠.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750억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했고 당시에 가격이 9만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9만 500원 이상 넘어가서 그것을 받은 쪽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이익 좀 날 것 같다 싶으면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는 그렇죠. 가격이 온다라면은 청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15만 원 이상 넘어가고 18만 원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한 350억 정도가 행사가 됐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급이 처음에 우리가 ETF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 150의 ETF 쪽에 1등이 에코프로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ETF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증권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의무적으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 네, 편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지만 이 교환사채 물량으로 인해서 일단은 조금은 주춤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회사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2026년도가 중요하겠죠. 상당히 뭐 긍정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메탈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ESS 관련해서 누가 되든 결국은 뭐 우리 소재단들 사용해주지 그렇죠. 않겠나 우리나라 이렇게 거 쓰라는 정부의 되지 그런 않겠습니까? 권고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로봇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른 네. 이러한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인을 다변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의 매출과 흑자 기조를 유지시켜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가격 하겠습니다.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주봉의 모습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뭐 2021년도, 2022년도 뭐 반짝반짝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인 게 결국은 2003년도 1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거래가 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거래가 실려주면서 돌파가 된 자리, 그냥 4만 원이라고 그러죠. 뭐 4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과 단기 조정 이후에 광란의 시간을 진짜 2023년도 7월 말에 뭐 거의 2차 전지 붙은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상한가 들어가는 다 그런 날아갔었죠, 어떤 그 그때. 흐름들을 기록하면서 30만 1,900원을 기록했던 이러한 모습인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참담한 그런 어떤 기간을 보였는데요. 상당히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제가 이 자리에 고점 자리 정확하게 39,600원이었는데요. 그 자리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네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내려갈 만큼 내려가는 시점이 이 직전에 출발 시점까지 근접을 해주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꿈틀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분기 흑자들이 이루어지는 시점들이 연출이 됐었던 네네네. 거예요. 바로 작년 뭐 3분기 또 이렇게 해서 1차 반등 한번 주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봉상에서 이 60주선이 여전히 하락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난번 구간에서 이 6만 원을 넘어가는 듯 했던 자리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시 또 이 종목이 4만 원도 깨지고 3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으면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상승이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직전에 저점 이상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4만 원대 후반, 5만 원에서 지지받으면서 여기서 거래가 다시 실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으로 갔습니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고 비로소 단 주봉상에서 5, 20 그리고 60선이 모두 우상향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딱 부딪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직전에 저항이 보여졌던 자리들이 18만 원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1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또는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이 이탈했던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겁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저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20만 원대 이상에서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22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부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만 원을 하단으로 잡고 18만 원을 1차 저항으로 상당히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8만 원 이상을 넘어가서 20만 원대를 넘어가려면 지금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네. 얘기죠. 우리가 흔히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10층까지 갔다가 20층까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힘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뭐 앉아서 있든 아니면 뒤로 좀 밀렸다가 다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N자형의 파동이 나오려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급하게 올라갔다가
밀리더라도 이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아줘야만 이 자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15만 원이 깨진다면 13만 원 초반까지도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한번 18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주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신규 진입은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하다가 13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추가 매수. 거기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끊어줬다가 다시 정리하고.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에코프로가 움직여줘야 되고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 대책 단순한 어떤 제도만 갖고는 안 되겠죠. 네. 이 전기차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면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 쪽들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의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에코프로 얘기하다가 뭐 집중적으로 더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워낙 궁금해 하시니까 뭐 실적, 수급, 가격면, 그리고 정부 정책면 뭐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서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